안녕 연아민들. 2022학년도 EBS 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 3강 소독약의 화학적 원리 지문 해설 영상을 맡은 연암국어 원장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지문, 다쳤을 때 소독을 해 어떤 원리로 될까라는 지문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단입니다. 가벼운 찰과상으로 피부 표피에 상처가 나면 소독약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게 되죠.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소독약으로는 과산화수소, 포비돈 아이오딘, 핵심 단어 두 개가 벌써 나왔습니다. 두 소독약은 각각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 다른 화학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화학물질의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상황마다 다르겠죠. 그 화학물질들이 상처 부위에 작용해서 소독이 된다. 하지만 상처의 종류에 따라서 두 소독약을 구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각 소독약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상처가 소독되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산화수소와 포비돈 아이오딘이 상처를 소독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자, 우리는 오늘 과산화수소, 포비돈 아이오딘이 상처를 어떻게 소독하는지 이 원리에 대해서 구조 분석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2번 문단이에요. 과산화수소는 산소 원자를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처를 소독하게 된다. 자, 굉장한 핵심 문장이 나왔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어떤 원리를 통해서 산소 원자를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라고 나와 있죠. 과산화수소는 물 분자에 산소 원자가 하나 더 붙어 있는 분자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도 알 것 같아요. H2O2. 즉,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각각 두 개씩 결합해 있는 것이다. 과산화수소를 상처 부위에 바르게 되면은 인체, 혈액이나 피부의 세포 등에 있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작용을 하게 돼서 과산화수소가 물 분자와 산소 원자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물과 산소, 뽀글뽀글 산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거품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때 분해된 산소 원자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활성산소가 된다라고 나와 있죠. 활성산소는 강한 반응성을 지니고 있어서 상처 부위에 좋은 거 나왔습니다. 병균을 파괴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래서 병균을 파괴하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결국 만들어서 병균을 파괴하는구나, 소독을 하는구나. 이때 우리 몸의 세포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는 방어 요소가 중요한 거 나왔어요. 방어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파괴가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만약에 방어 요소가 없었다면은 우리의 어떻게 되는 거? 우리의 신체의 단백질 세포도 파괴될 수가 있어. 그런데 얘가 방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파괴를 막아준다. 라는 거죠. 하지만 상처가 깊거나 넓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과산화수소의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더 많이 작용하게 되면서 활성산소가 늘어납니다. 활성산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병균을 파괴하긴 하지만 우리 몸의 세포의 방어 효소가 어느 정도 버거워지는 거야. 활성산소 너무 많아지는 거거든. 모두 막아내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하자.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더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골마질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세 번째 문단입니다. 포비돈 아이오딘은 중요한 단어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색깔 해볼게. 아이오딘의 특성을 이용해서 상처를 소독한다. 아이오딘은 음성도가 높은 원소가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말. 산화력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 단어인 것 같아요. 산화력이란 것은 어떤 물질이 수소나 전자를 잃게 하거나 산소와 결합하게 하는 힘 등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중요합니다. 어떻게? 수소나 전자를 잃게 한다든지 산소를 결합하게 하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비돈 아이오딘이 상처 부위에 바르지게 되면 아이오딘이 떨어져 나오면서 아까 아이오딘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산화력이 있다고 그랬죠? 떨어져 나오면서 상처 부위의 병균으로 침투를 하게 된다. 중요한 말 색칠하세요. 침투해서 병균의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산을 산화시켜서 병원균 자체를 파괴하게 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되게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나왔어요. 단백질 혹은 지방산 파괴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단백질과 이거는 아이오딘이라고 적어둘게요. 단백질 파괴와 지방산 파괴에 대해서 나누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아이오딘이 병원균의 단백질을 산화시키는 과정은 병원균의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결합 구조 속에서 수소를 분리하거나 전자를 빼앗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구성단위인 아미노사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있잖아. 이거 뭐 이제 공유결합인가? 그거 있을 때, 네, 뭐 아미노기가 양쪽에 카복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겹사슬이 있었어.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한번 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물이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계속 아미노산은 그림과 같이 탄소를 중심으로 역시 나와 있었습니다. 질소와 산소가 결합한 아미노기 여기 있죠. 자, 그다음에 겹사슬 요거. 그다음에 카복시기 여기 예전에 공유결합 같은 거 할 때 뭐 카복시기나 아미노기도 다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합한 구조이다. 자, 핵심 단어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음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해보죠. 아미노기, 카복시기, 겹사슬. 자, 지금 우리 그림에서 보고 있는 건 아미노산의 구조였습니다. 아이오딘은 아미노기의 결합 구조와 겹사슬 간의 결합 구조에 영향을 준다. 그럼으로써 병원균을 파괴하게 되더라. 자, 그러면 아이오딘의 첫 번째 아미노기의 결합 구조와 겹사슬 결합 구조에 영향을 준다. 어떻게? 자, 첫째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색깔로 해볼까? 아이오딘은 아미노기를 구성하고 있는, 자, 색칠할게요. 질소와 수소의 결합을 깨트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미노기의 결합 구조와 겹사슬의 결합 구조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했잖아.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된다? 질소와 수소 결합을 깨트리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질소와 수소 결합이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아미노기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아미노기의 결합 구조가 깨어지게 되면 병원균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구조 단백질이 파괴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단백질 파괴라는 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핵심 단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단백질이 파괴됐다. 둘째, 아이오딘은 황과 수소가 또 나와요. 결합에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아미노산의 종류는요, 겹사슬이 어떤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결성된다고 됐어. 겹사슬 여기 한번 적어놔 볼까? 겹사슬은 어떤 거?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한다.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한다. 여러분들도 책에 적어두세요. 황과 수소가 결합한 겹사슬. 모든 다른 겹사슬이 아니고 황과 수소가 결합한 겹사슬을 가진 아미노산은 동일하게 또 다른 황과 수소가 결합한 겹사슬을 가진 아미노산을 만나서 서로 결합하는 중요한 말입니다. 이황화 결합을 한답니다. 이황화 결합이라는 것은 황수소가 결합한 겹사슬과 황수소가 결합한 겹사슬이 만나는 거래요. 자, 이런 황수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사용한 전자 이외에 여분의 전자가 있을 때 이루어지고 단백질의 구조 안정화에 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여분의 전자가 있다면 단백질의 구조가 안정화가 된대. 그런데 아까 우리 산화가 뭐라고 그랬어? 수소나 전자를 잃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이오딘은 황이 여분으로 가진 전자를 빼앗아 버려요. 근데 여분이 있어야 돼요. 왜? 뭐 때문이에요? 아까 여분을 가진 전자가 있어줘야지 어떻게 된다? 네, 단백질의 구조 안정화였잖아요. 겹사슬이 서로 결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단백질의 구조를 불안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황화 결합에 황수소가 결합을 하면은 여분의 전자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 여분의 전자가 하는 역할은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거야. 자, 그런데 어떻게 전자와 수소를 잃게 하는 것이 바로 산화력이죠. 이렇게 산화력을 이용해서 아이오딘이 어떻게 단백질의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단백질 파괴에 관한 거 벌써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아이오딘이 지방산을 산화시키는 과정은 지방산 차단도 새로 나왔습니다. 아이오딘이 지방산을 산화시키는 과정은 지방산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의 결합 구조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지방산은 탄소가 이중으로 결합한 경우가 많더라. 이 지방산이 왜 탄소 결합 구조가 깨는 것이 지방산을 산화시킨다. 이것은 지방산은 탄소가 이중으로 결합한 경우가 많대요. 아이오딘은 아까 탄소 이중 결합을 깨고 핵산 사이로 침투를 한다네. 아이오딘이 핵산 사이로 침투하게 되면은 핵산이 산화된대요. 자, 그러면서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형성, 세포벽이나 세포막, 세포질 등이 파괴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단백질 파괴에 대한 게 나왔죠. 자, 단백질은 파괴 어떻게 된다? 네, 첫 번째 질소와 수소 결합을 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질소, 수소 결합을 깨버린다. 이걸 필기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 X 깨트린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단백질 파괴. 두 번째는 뭐죠? 네, 맞습니다. 단백질의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뭐 때문에? 황과 소 결합을 X 못하게 만든다. 물론 이제 요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무엇을? 여분의 전자를 있죠. 전자를 빼앗는 거. 자, 그 다음에 지방산을 파괴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방산을 파괴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네, 탄소의 이중결합을 깬다라고 얘기했죠. 이중결합을 깨버린다고 그랬어. 그래서 핵산을, 왜냐하면 핵산이 탄소 이중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나와 있습니다. 지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중결합 안에 있는 핵산 사이로 침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핵산을 산화. 근데 왜 여기서 지금 그 탄소의 이중결합이라고 나는가 하면 지방산이 탄소가 이중으로 결합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네, 맞습니다. 세포에 물질이 파괴된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지만 소독하는데 처음 사용되었을 때는 많은 양의 하지만 아이오딘을 사용할 때에는 유의해야 될 점이 되게 많대요. 19세기 초에 아이오딘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상처를 소독하는데 처음 사용됐을 때는 많은 양의 아이오딘이 한꺼번에 방출되어서 병원균과 피부 세포를 가리지 않고 부작용이 있었대. 병원균을 만약에 제거를 한다 할지라도 피부세포까지 제거가 되면 안 되잖아. 피부세포까지 파괴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상처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양이라도 아이오딘이 한꺼번에 방출되지 않도록 다른 화합물과 결합시켜서 아이오딘과 화합물 간의 결합력이 강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화합물과 결합시켜서. 이때 아이오딘이 결합하는 화합물은 주로 사용되는 것은 독성이나 자극성이 낮고 그렇죠. 안정성이 높은 포비돈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왜 보면 아이오딘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포비돈 아이오딘이었죠. 자, 포비돈 아이오딘은 포비돈과 아이오딘의 결합을 통해서 아이오딘이 서서히 방출되면서 신체 세포를 파괴하지 않게 만드는 거다. 아이오딘에 대한 통증과 자극을 이전보다 줄일 수가 있다. 신체 세포가 파괴되면 아플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포비돈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자, 왜 중요하다? 뭐 때문에 다른 화학 물질과 결합을 시켜서 아이오딘과 화합물의 결합이 강해지도록 만든 거라. 그래서 그게 바로 그 화학물이 바로 포비돈이었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아이오딘을 상처 부위에 바르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고, 또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사용하지 말라. 아이오딘은 체내에 유입된 후 일반적으로 2일 정도가 지나서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이루어지거든. 자, 그래서 단백질 영향을 끼치지 않은데 신장의 기능이 약하면 어떻게 아이오딘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오딘은 일단 산화력을 가지고 있어 조심해야 되는 거야. 또한 소량의 아이오딘이라도 인체의 기초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샘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혹시나 갑상샘에 이성이 있다면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임신을 했다고 하면 태반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 갑상샘에 전달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제 우리 문제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특히 4번 문단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5번 문단은 포비돈, 왜 포비돈 아이오딘이냐?
포비돈이라는 것이 다른 화합물인데 얘랑 결합을 해야지 우리 이제 다른 신체에 있는 단백질을 파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조심하게 사용해라. 뭐 이런 게 나왔었고 핵심 문단은요. 네, 이렇게 아까 공부하셨던 얘입니다. 네 번째 문단입니다. 자, 지문 들어가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자. 너무 쉽게 3번이거든. 아미노기의 결합 구조와 또 곁사슬의 결합 구조에 따라서 무슨 말이야?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되는 것 짠짠 아니죠? 곁사슬의 결합 구조에 따라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1번 너무 쉽게 3번입니다. 2번입니다. 보기에 A에 대해서 자 A 보자. 상처 부위가 골맞다. 어떻게 우리 신체 단백질 파괴된 것 같아, 그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과산화수소를 부었어. 그러니까 거품이 뽀글뽀글 일어나기 시작했다. 며칠 지나자 다른 곳은 느끼지 못했지만은 상처 부위가 골마서 더 아프기 시작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삽의 상처가 되게 깊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넓은 데다가 소독약의 사용량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나왔던 질문인데 그죠?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갑이 가산화수소 사용량이 많아졌어. 산소 원자가 너무 많이 떨어져 나왔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이산소 원자가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연합인들. 활성산소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활성산소가 되는데 이것이 높은 반응성을 지니고 있어서 어떻게 된다? 우리 몸에 있는 일반적인 정상세포도 네,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겠죠?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기억부터 디귿까지를 나와 있습니다. 질소와 수소의 결합이 바로 기억이고요. 그리고 황과 수소의 결합이 니은입니다. 마지막 단소가 이중으로 결합했다가 디귿입니다. 자, 영양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도록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3번의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네 번째 문단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기역과 질소 수소 결합, 니은의 니은 황과 수소 결합이죠.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탄소에 수산소가 결합을 해서 아미노산의 구조의 변화를 주었다. 그래서 병행군이 파괴되었다라고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설명 어디 있었어요? 아미노산의 탄소, 산소가 결합해서 결합해 이런 말 전혀 없었죠. 그죠? 우리 있잖아. 기억은요. 나와 있지만 기억은 어떻게? 질소 수소 결합을 깨뜨리잖아. 아미노기의 질소 수소 결합을 깨뜨리는 거였어요. 자, 그다음에 니은은요. 물론 산화력을 이용한 거죠. 자, 니은은 곁사슬 중에서 기억 밑에 지문에 나와 있어. 황과 수소가 결합에 영향을 준다. 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여분의 전자. 여분의 전자를 뺏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조가 불안정해진다라는 거죠. 여기에 아미노산의 구조의 변화를 준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A의 이유로 지속자란 것을 보자. A는 아이오딘에 의한 통증과 자극을 이전보다 줄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포비돈이라는 물질이 말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포비돈이 결합이 되면서 두 화합물의 결합력이 강해지게 되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딘이 천천히 방출 속도가 천천히 느려진다라는 게 5번 문항에 있었다는 거겠죠. 자, 이제 왜냐하면 한꺼번에 방출이 되잖아. 한 번에 아이오딘이 만약에 한 번에 방출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정상 세포까지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어디 나왔죠? 5번 문단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할만하지 않습니까? 네, 어렵나요? 자, 이렇게 오늘은 4가지 문제, 4번 문제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열심히 하세요. 연합국어 파이팅!